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문자열 단계의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돋보기 켜놓고 시작할게요. 네, 돋보기 켰고요. 6번 1152번 문제 단어의 개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대소문자와 공백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주어진다. 이 문자열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을까? 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등장한 횟수만큼 모두 세워야 한다. 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은 등장한 횟수만큼 세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입력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영어 대소문자와 공백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주어지고 이 문자열의 길이는 100만을 넘지 않는다. 단어는 공백 1개로 구분이 되고 공백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문자열은 공백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줄에 단어의 개수를 출력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이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존재를 해서 6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The First Character 요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쪽에 공백이 하나 슬쩍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The first character is a blank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6개. 여기는 이제 끝에 공백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한 다음에 The last character is a blank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양 끝에 공백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 처리를 해줘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코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2번 코드입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크기가 조금 작나요? 크기를 조금 키우고 시작할게요. 네, 이 정도로 키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캐너로 값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next line이라는 걸 사용했죠. 우선은 한 줄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버퍼드 리더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read line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tri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trim이라는 메소드는 양 끝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 값에 스플릿 한 다음에 공백으로 이제 잘라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플릿이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자열이라는 이 스트링 값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공백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하나의 배열이 완성이 되고 그 배열을 이쪽에 AA라고 하는 곳에 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세기 위해서 int 타입의 필드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됩니다. 포문은 이제 이 만들어진 배열의 크기만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if 하고서 AA 하고서 몇 번째, 첫 번째부터 이제 0번째부터죠. 0번째부터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지 않은지 그러니까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카운팅을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공백 처리를 다 해줬고 여기 트림에서도 공백 처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if문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이제 하나씩 더해주면서 맨 마지막에 포문이 끝난 이후에 카운트를 출력을 해주는 걸로 이 코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스트링 메소드들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내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정답 비율이 낮습니다. 29.425%인데 거의 5명 중에 1명 맞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자 이제 7번 문제 1908번 상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이의 동생 상수는 수학을 정말 못한다. 여기서 이제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상근이 동생 이름이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수는 숫자를 읽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상수를 위해서 상근이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주었는데 상근이는 세 자리수 2개를 칠판에 써주었다. 그 다음에 크기가 큰 수를 말해보라고 했다.
상수는 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꾸로 읽는다. 예를 들어서 734와 893을 칠판에 적었다면 상수는 이 수를 437과 398로 읽는다. 따라서 상수는 두 수 중 큰 수인 437을 큰 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순서를 반전을 시켜서 읽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답 자체도 여기에 있는 값이 아닌 변경된 이 한번 처리가 된 이 값에서 큰 수를 이제 답을 한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자,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상수의 대답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입력값은 첫째 줄에 상근이가 칠판에 적은 두 수 A와 B가 주어지는데 두 수는 같지 않은 세 자릿수고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첫째 자리에 0이 포함되어 있다면 뒤집었을 때 둘째 자리로 이제 숫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문제의 제작자가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출력은 이제 첫째 줄에 상수의 대답을 출력한다. 상수의 대답을 출력하는 것은 원본 값이 아닌 변경된 값 중에서 큰 값을 답으로 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893이 더 큰 수이지만 뒤집었을 때 437과 398을 비교해서 437이 더 큰 값이 되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력값은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캐너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조금 코드가 살짝 복잡해지는데요. 자, 스트링 빌더 하고서 sc.next로 우선 값을 받은 거를 이 스트링 빌더를 초기화하면서 이쪽에 파라미터를 하나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점 해갖고 리버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메소드는 스트링 빌더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좌우 반전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String으로 스트링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링 빌더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다시 스트링으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나오면은 어쨌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숫자 타입으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parseInt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 값을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미 값을 받은 순간부터 좌우 반전이 된 그런 숫자를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해주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은 작업을 통해서 값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해졌죠. 이 if문에서 A와 B를 비교해서 큰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A와 B는 절대 같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미 전제 조건에 그렇게 깔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등호 처리는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리버스라고 하는 이런 값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 스트링 빌더의 리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몰랐다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int 우선은 차례차례 한번 적어볼게요. 스트링 a는 s.next 라고 하는 값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받은 이 a라는 값을 좌우 반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뭐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값을 차례차례 읽은 다음에 뒤집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스택이라고 하는 이런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선의 부출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값은 나중에 나오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러면은 for int i는 0, i는 a의 length만큼 들어간다 한 다음에 스택에 여기서 push라는 이런 값을 사용을 해서 a.character@i 번째 값을 이렇게 넣어준 후에 또 다시 뒤집어 줘야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뭐 리버스 a라고 하는 이런 값을 하나 만들어서 리버스 a 하고서 하나씩 붙여줘야 하지 않을까. 팝 해갖고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시스템 out.println reverse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1, 2, 3, 1, 2, 3이라는 값을 받으면은 이렇게 3, 2, 1로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스택을 사용을 해서 값을 넣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르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번잡스럽다 하면은 여기서 reverse a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폼은 i는 0 하고서 i는 a.length-1로 하고 i는 0보다 크면은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읽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reverse a에다가 a.character at i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동일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3을 다시 또 넣어주면은 0까지 해줘야 되죠. 자, 123 하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또 321로 값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내용 자체는 이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활용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온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상수 문제도 이렇게 끝내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2번 다이얼 문제입니다. 자, 상근이의 할머니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한다. 전화를 걸고 싶은 번호가 있으면 숫자를 하나 누른 다음에 금속 핀이 있는 곳까지, 이쪽이죠. 이쪽 핀까지 있는 곳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숫자를 하나 누르면 다이얼이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 다음 숫자를 누르려면 다이얼을 처음 위치에서 다시 돌려야 한다. 그랬을 때 숫자 1을 걸려면 여기서 총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해갖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초씩 걸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거는데 걸리는 시간은 2보다 더 걸리고 한 칸 옆에 있는 숫자를 걸기 위해서는 1초씩 더 걸린다. 1초는 2초가 되고 2초는 3초 해갖고 총 플러스 1씩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근이의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각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로 외우는데 즉 어떤 단어를 걸 때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걸면 된다. 그래서 UN, UC, IC는 868242와 같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알파벳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번호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외운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번호를 걸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시간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서 최소 시간이라고 했지만 최소 시간에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우선은 이 번호마다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하는 시간 자체가 최소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최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력값으로는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주어지는데 단어의 길이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WA라는 값을 받았을 때는 W가 9에 있고 A는 2에 있잖아요. 그래서 A는 3 더하기 10 해갖고 13초가 걸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비율은 57.244%네요. 자, 해당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2번. 자, 5622번 코드입니다. 코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캐너로 이제 스트링 값을 하나 받아왔고요. 이게 전체 입력 값이죠. 그랬을 때 sum이라는 또 초기화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int i는 이제 이 input 값의 길이만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input에서 캐릭터로 한 글자씩 이제 뽑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a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스위치문을 돌리게 되는데요. a, b, c는 이제 2에 해당되는 숫자였죠. 이거는 이제 2에 해당되는 그리고 얘는 3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들을 하나씩 묶어준 거고요. 자, 이랬을 때 sum 플러스 3 이렇게 해갖고 2는 이제 3초가 걸리는 거니까 sum에다가 3초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쭉 더해주게 되면은 이 포문이 맞췄을 때 최종 걸린 시간이 합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는 문자를 일일이 다 써야 되냐 했을 때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다 쓰는 게 제일 빠르고, 다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생각보다 그게 제일 빠른 속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케이스, 이런 4개가 포함되는 이런 케이스, 아까 번호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7번과 9번에는 알파벳 대응이 4개씩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자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622번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9번째 문제, 2941번 문제, 크로아티아 알파벳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예전 운영체제에서 크로아티아 알파벳을 입력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로아티아 알파벳을 변경하여 입력했다. 크로아티아 알파벳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대로 크로아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C고, 이제 뭐 이건 D하고 Z가 조합되어 있는 모양이고, 조금씩 이제 상이하잖아요. 이거는 L하고 J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러한 알파벳이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타자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준 건데요. 각각 이제 대응하는 게 있는 거죠. NJ는 뭐 동일하네요. LJ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문자열이 나오게 되면은 크로아티아 알파벳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 LJ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고, E는 이제 여기 LJ가 있고, E는 그냥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그냥 알파벳은 또 그냥 알파벳으로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S가 나오면은 뒤에 이게 있는지 또 확인을 해서 하나, 그 다음에 NJ가 나오고, 이건 크로아티아 알파벳, 그 다음에 A는 또 하나 계산해주고, K도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주어졌을 때 몇 개 크로아티아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출력을 한다. 그래서 DZ, 여기가 여기 있는 이거죠. 무조건 하나의 알파벳으로 쓰이고 D와 Z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LJ와 NJ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록에 없는 알파벳, 그러니까 일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씩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알파벳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알파벳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떠한 문자열을 차례차례 읽어 들어갔을 때 왼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읽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변경되어 있는 이 문자열들, 이것들을 첫 글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C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크로아티아 알파벳에 있는 이런 C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를 만났을 때 이 C에 대한 대응되는 if문들을 작성을 해서 뒤에 는이 있는지, 뭐 마이너스가 하이픈 모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얘가 크로아티아 알파벳인지 일반 알파벳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코드 한번 볼까요? 자, 2941번 문제 코드입니다. 스캐너로 인풋 값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카운트를 해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본적인 모양새는 아까 전 문제에서 풀었던 할머니의 그 전화기와 같은 느낌이에요. 자, 카운트 0으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의 길이만큼 이제 포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if 하고서 input.character at i가 이제 C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C이면 if문은 여기서 또 끊기게 되니까 이 안부터 먼저 볼게요. 자, C로 시작하면은 i 플러스 1이 이제 인풋의 랭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포함하고요. 왜냐면은 맨 끝에 있던 C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예외 상황들을 또 이제 채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내부에서 이 인풋 캐릭터에 하고서 다음 글자가 이걸 갖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서 i에다가 플러스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후처리로 i 플러스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해주는 거는 이 문자열이 뒤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하나 더 늘려주는 그런 작업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컨티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 다음에 Z와 equal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시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플러스 2, 이 크기만큼 했을 때 인풋의 랭스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D가 온 자리, 다음 자리에 Z가 오고 그 다음 자리에 equal이 오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면은 또 i에다가
2를 더해준 다음에 카운트 하나를 올려주고 이 포문을 초반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D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D 플러스 1이 또 input length 안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지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도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처리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일반 알파벳일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알파벳일 경우에는 이 continue라는 걸 사용을 해서 뒷부분에 어떤 로직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이 초반 포문의 초반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이 C라고 하는 것에 if문 케이스에 들어왔지만 이 내부 로직이 걸리지 않아서 그냥 다시 통과된 애들, 이제 그런 것들은 쭉 내려와서 이쪽에 카운트를 한번 올려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알파벳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이 마치게 되면은 카운트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아티아 알파벳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 방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알고리즘 분류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룹 단어 체커라고 하는 1416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단어란 단어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 문자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만 말한다. 예를 들면 네, 이러한 문자열은 C와 A, Z, B가 모두 연속해서 나타나고 이 kin이라는 것도 K, I, N이 연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룹 단어이지만 AA, BBB, CC, B는 B가 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룹 단어가 아니다. 단어 n개를 입력받아 그룹 단어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서 문제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문자든 하나씩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어떤 한 문자가 하나만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고 2개 이상 나올 거면은 연속해서 나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A는 하나만 나왔지만 이것도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BBB 다음에 또 떨어진 다음에 또 B가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출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시면 어떤 문자열을 또 왼쪽부터 한 번씩 이 캐릭터 단위로 읽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쭉 읽으면서 H가 나왔으면은 이 해피를 기준으로, 자, H가 나오면은 H가 나왔다라는 것을 마킹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면은 A 마킹 해주고, P 나오면 마킹 해주고, P는 그 다음에 이전 글자가 바로 P였으면은 마킹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패싱 해주고, 그 다음에 Y였으면은 Y를 또 마킹 해주고, 근데 만약에 뒤에 또 P가 또 있었다 그러면은 전에 단어가 P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서 마킹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룹 단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는 이러한 로직을 생각해서 코드로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316번 문제 코드입니다. 스캐너로 이제 값을 받게 되는데 숫자를 받게 되네요. 이 숫자는 여기에 있는 나열될 단어의 개수를 받고, 그 다음에 카운트 0 넣어줍니다. 이 카운트는 이제 그룹 단어의 개수를 세기 위한 카운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만큼 돌려주고, 자, 어레이는 크기 26의 크기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26은 알파벳의 개수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인풋 하고서 이제 드디어 단어의 값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브라고 하는 이전 단어를 체크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캐릭터 값을 받을 필드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은 이 인풋 값의 랭스만큼 돌아가는데요. 만약에 i가 0이면은 이 프리브에다가 바로 인풋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array 프리브 마이너스 97, 이 97은 이전에 문자열 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이제 연습장에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점 프린트 라인, 자, 여기는 Z, A, Z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소문자 A는 97, 그리고 Z는 122,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65,
대문자 Z는 90이죠. 이랬을 때 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단어는 알파벳 소문자로만 되어 있고 중복되지 않으며 길이는 최대 100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문자를 이제 숫자로 치환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 단어에 마이너스 97 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인덱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값에다가 1을 넣어서 마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1이라고 체크했지만 사실 좀 더 쉽게 하려면은 뭐 불리언 타입으로 해서 기본 초기화 값이 false니까 여기서 이제 true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ntinue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자, 그 다음 문자열 넘어왔을 때 이제 priv와 해당 지금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 값이 같은지를 체크해주고 같으면은 그냥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값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1인지 아닌지 이제 이것들을 체크해서 이미 한번 들렸던 곳이다 하면은 이미 여기서 1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직 들리지 않은 문자였을 경우에는 이제 마킹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브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전 값을 이제 갱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들렸다 1이다 하면은 카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러고서 아예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운트를 다루는 곳이 어딘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 빠져나올 때, 이 포문이 완전히 끝날 때 카운트를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본 전제로 이 포문으로 검색을 다 마치고 나오면은 카운팅을 한번 해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들렸던 곳이어서 이제 그룹 문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은 카운트를 미리 한번 빼줘서 여기서 플러스 했을 때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마치고 나오면은 이 count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priv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전, 바로 직전에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해주는 방법,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캐릭터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좀 심심치 않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priv라고 하는 이 값을, 필드 값을 하나 활용을 해서 직전 값을 이제 저장을 해서 이런 메모지에이션 같은 이런 기법은 많이 사용되니까 많이들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정답 비율이 52%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풀어주시면은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열에 있는 나머지 문제 총 5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문자열을 다루는 거는 이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문제들을 한 번씩 제 코드 말고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몸에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